이번 절에는 분류,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이상치, 즉 아웃라이어 탐지, 그리고 필터링을 중심으로 기계 학습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인간은 데이터 내에서 어떤 패턴과 관계를 발견하는데 능숙하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어떤 대용량 데이터는 빠르게 처리하는데 좀 익숙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계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능숙하지만 그,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지식이 기계의 처리 속도와 결합될 수만 있다면 기계는 많은 인간 개입 없이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계 학습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분류, 클러스터링, 또 이상치 탐지, 필터링 등과 같은 유형의 기계 학습 기법을 통해서 기계 학습과 데이터 마이닝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류, 즉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류는 데이터를 미리 학습되어 있는 범주들 중 가운데 연관성이 있는 범주로 분류하는 지도학습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죠. supervised learning. 그래서 이 분류는 다음 두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이미 분류된 훈련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각 범주에 대한 이해를 도출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도출된 범주를 가지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류하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분류라는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의 일반적인 활용으로는 스팸 메일 분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는 두 개 혹은 또 그 이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이제 수행될 수 있는데요. 단순화된 분류 과정에서 기계는 이 슬라이드 그림처럼 어떤 분류를 통해 이미 데이터가 분류되어 있는 이런 것에서 기계 학습을 통해서 이 분류 좋은 집단과 나쁜 집단이 갖는 특성 등을 찾아냅니다. 그 나름대로 이거를 이제 이런 나쁜 집단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구나. 좋은 집단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해서 이렇게 분류 기준을 찾아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분류되지 않은 이 집단에 대해서 여기서 도출한 그 분류 기준을 적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좋은 집단과 나쁜 집단으로 분류해내는 이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 이제 대출 고객 중 지불을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 있겠죠. 그런 이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찾는 때 이럴 때 이제 분류 기술을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그 은행에서의 대출 고객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출을 잘 채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못한 그 고객들이 있겠죠. 그럼 두 집단을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객들은 채무를 잘 불이행하더라, 대출을 잘 갚지 않더라. 또 어떤 집단은 또 어떤 특성을 가졌을 때 대출을 잘 갚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내고 새로운 이제 어떤 뭐 새롭던 거 아니면 분류되지 않은 이제 그 대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향후 이 사람들이 과연 대출에 대해서 잘 갚을 것인지 안 갚을 건지 그거를 미리 분류해보는 이제 분석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 분석이 적용되는 한 예를 보면 어떤 고객의 과거 신청서 승인 또는 거절 기록들을 미뤄봤을 때 어떤 신청자의 새로운 카드 신청서가 승인되어야 되는가 거부되어야 되는가 즉 카드 신규 발급과 관련된 이제 분류할 때 이 사람 특성이 과연 카드를 발급해도 좋을까 안 좋을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분류할 때 이제 적용할 수 있고요. 또 과일이나 채소의 알려진 예시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도마도는 과일인가 채소인가 여러분 뭡니까 도마도가? 예. 그 다음에 환자의 의료검사 결과가 심장마비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안 나타내고 있는가. 그럼 검사 결과 어떤 결과 특성치가 나왔을 때
심장마비가 오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룰을 찾아낸 다음에 새로운 분류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 이 사람 심장감소이 높다, 낮다,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그 분석 기법이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기법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게, 이건 no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해요. 비지도 학습. 그래서 사전에 그 어떤 훈련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다만 데이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클러스터의 데이터가 비슷한 속성을 갖도록 하는 비지도, 지도하지 않는 그런 학습 기법이다. 그래서 사전에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분류 기법은, 분류 분석은 사전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클러스터링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를 데이터 그룹을 기반으로 해서 암시적으로 생성해내는, 자동 생성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클러스터링 되는 방식은 어떤 사용되는 알고리즘 유형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러스터링하는 알고리즘이 또 있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에서 주어진 데이터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사용되고요. 이러한 속성을 이해한 뒤에 분류를 사용한 유사하지만 새롭거나 보이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 더 나은 예측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고객을 그룹으로 묶어서 개인화된 마케팅 캠페인 혹은 대량의 문서들을 그룹화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마케팅 또는 대량의 문서들을 그룹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바로 클러스터링하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산포도, 산점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은 기존 고객에 대해 프로필을 기반으로 해서 적당한 금융 상품을 소개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그 고객 집단을 여러 개의 클러스터링을 해서 여기에 맞는 각 고객 그룹별로 맞는 어떤 마케팅 캠페인이라든가 상품 소개라든가 이러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클러스터링 분석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나무 있죠? 나무들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얼마나 많은 종의 나무가 존재하는가. 그래서 나무를 분류하는 거야. 나무를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때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죠. 클러스터링 분석. 또 비슷한 구매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개의 고객 그룹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 또 특성에 따라 이 바이러스를 그룹핑할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링 기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없이 그냥 바로 데이터 특성들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그룹핑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 분석 기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상치. 이상치가 뭐냐면 어떤 주어진 데이터 세트 내에서 나머지 데이터들, 다른 데이터들하고는 어떻게 상이해. 뭔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 보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는데 얘만 이상하죠. 이걸 우리가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치 데이터를 찾을 때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이제 기법이고, 이런 기계학습 기법은 이제 어떤 유리한 기회 혹은 불리한 위기 등과 같은 비정상적 상황들을 식별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치 탐지는 비정상적인 값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이 분류 및 클러스터링과 밀접한 또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치 탐지는 상황에 따라서 슈퍼바이저, 학습된 데이터 또는 학습된 데이터 없이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치 탐지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프로드, 사기를 탐지할 수 있고, 또 의료 진단도 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내지는 어떤 센서 데이터 분석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런 삼전도에서의 이상치 데이터를 이제 시각치로 이제 본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치죠,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의 사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의 IT 팀에서 지도기계 학습에 기반한
이상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할 때 이런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당 거래의 사기 여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의 예를 보면 해당 운동선수가 운동 능력 향상 약물을 먹었는가 사용했는가 이런 거 할 때 이상치 탐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분류 작업에 사용된 훈련 데이터 세트 중에서 어떤 잘못 식별된 어떤 데이터가 있는가 이런 것들, 또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어떤 특정 바이러스가 있는가 이런 걸 할 때 이상치 탐지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필터링은 수많은 후보 아이템 가운데에서 관련 아이템을 찾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사용자 자신의 과거 행동을 기준으로 필터링 되거나 아니면 여러 사용자들의 과거 행동을 비교해서 필터링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 분석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추천 시스템에서 이제 활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터링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협업 필터링, 또 내용 기반 필터링이 있어요. 그래서 협업 필터링은 과거에 사용자의 행동과 유사 사용자들의 행동을 결합해서 아이템을 필터링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용자의 좋아요 또는 평점, 구매 내역과 같은 과거 행동들과 유사 사용자들의 행동을 결합해서 해당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필터링해서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협업 필터링은 전적으로 사용자 행동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정확하게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큰 수, 대수의 법칙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내용 기반 필터링은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유사성에 초점을 둔 항목 필터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필, 그래서 사용자 과거 행동과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용자의 어떤 좋아요, 평점 및 구매 내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필터링 되는 건데, 이 협업 필터링과 달리 내용 기반 필터링은 개별 사용자의 선호도에 전적으로 의존하죠. 그리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은 이러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안은 일반적으로 영화, 서적, 웹페이지 및 사람들과 같은 항목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협업 필터링 또는 내용 기반 필터링을 사용해서 제안을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제안의 정확성과 효과를 세밀하게 조정하기 위해 협업 필터링과 내용 기반 필터링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링 분석의 예를 보면 어떻게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뉴스 기사만 표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용자의 관심에 따라 그 사람에게 맞는 뉴스만 표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아마존에서 그 책들 보면 그 특정 사용자에 맞춤화된 그런 것들이 결국 필터링 돼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존에 접속하면 로그인하면 옆에 사람하고 다 다르죠. 첫 화면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 사람의 관심이 갖는 아이템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휴가 여행자의 여행 기록을 근거로 해서 어떤 추천할 수 있는 휴가 목적지, 휴가지가 어디 있는가,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럴 때 이제 필터링을 해서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프로필,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새로운 사용자를 친구로 제한할 수 있을까? 글쎄요, 이런 건 이제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이 추천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필터링 분석 기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